자기들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후배들한테 행동을 시키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네, 이번 순서부터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또 합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21년 전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에요. 기성용 선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요. 증거가 있다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장과 반박. 또 재반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오늘 공개한 보도 자료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어떤 사실, 내용이죠? 기성용 선수가 과거 2000년에 네. 성폭행을 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네. 한참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오히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가해자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당시에 명백하게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 기성용 선수의 인권을 위해서 네. 기성용 선수나 소속 구단에만 이런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비도덕 행태가 계속되면 이 증거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자, 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측에서요.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요. 변호사와 통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부 음성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들고 말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1층짜리 건물이 63빌딩을 받은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냥 사회적 위치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예상도 못했고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저랑이나 그 친구랑 그런 사실 확인 이런 거는 서로 했었던 부분이고, 그쪽에서 정말 힘이 좋고 어떠한 커다란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이지만. 자,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측에서요.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는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계속 기성용 선수가 부인하면 어떤 증거일까요? 이런 게 지금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증거는 아닐 테고 진술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진술도 증거가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당시에 어떤 상황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무슨 녹취 파일이나 무슨 어떤 몰래카메라 형태의 영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거고. 네. 진술뿐일 건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 증거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입니다.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몇 월 며칠 일기, 오늘도 누구누구한테 당했다. 구체적인 상세한 일기 내용 같은 걸 계속 써놨다고 하면 가정이에요. 네. 그런 거는 나름대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를 아직 공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네.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진실 게임이거든요. 네. 기성용 선수하고 상대하고. 근데 이게 누구 말이 맞죠? 누가 판단하죠? 판단의 주체가 없어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은 아니, 당사자 주장뿐이고. 네. 제가 판단할 겁니까? 황hel코가 판단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공소시효나 이런 게 다 지난 공소시효 완성됐죠. 형사적으로. 네. 그러면 성범죄로 고소해도 당시에 촉법전현 이건 반론으로 하고. 네. 공소시효 끝났어요? 그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 끝났어요? 네. 공소시효 끝나고 소멸시효 끝나면 그 실체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나 검찰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밝혀줄 주체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검사예요. 네. 고소가 들어왔어요. 궁금한데? 그래서 파봅니까,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되는데요. 끝. 한 줄이에요. 공소시효 완성됐으니까 공소권 없다. 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체관계가 어떻게 밝혀질 거냐. 네. 물론 하나 방법은 있어요. 기성용 선수가 엄중 대응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나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이야. 내가 고소하겠어. 뭐 이러면 네. 그럼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니까 뭐 아하. 조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뭐 명예훼손은 지금 시작한 거니까 공소시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 측이 뭔가를 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 방법 없다. 네. 그런 거죠. 자,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들 그 주장에 따르면요. 기성용 선수가 비공식적으로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뭐, 물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인정을 안 하죠, 지금. 공식적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아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공식적으로 지금 뒤에서 그냥 이거를 오보 난 걸로 하고 덮어줄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지금 이 녹취 내용은 기성용 의혹 폭로자들과 그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와의 대화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고요. 제보자들이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했다고 언론에 실토를 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기성용 선수 측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성용 선수 측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냥 오보를 그러면 인정해라. 사실이다. 네.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낼 때 이 네.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보도 아니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로 다시 한번 하라는 취지의 그 내용 증명 같은 걸 충분히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강요인가? 아,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인정 못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야, 그 오보로 처리해줘. 인 건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가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측에서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마치 성폭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실토하는 거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박지훈 변호사의 입장문을 쭉 읽어봤는데 네. 새롭고 명백한 증거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보통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네. 결국 진술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구체적인 진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거 우리 지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성범죄는 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네. 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 일관되고 네. 당하지 않았으면 생각해내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네. 그러면 보통 진실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네. 우리는 그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걸 누가 판단하죠? 그렇군요. 이게요, 양측이 아주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제보자와 기선수와 제보자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려는 시도가 있었던 일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선수의 초등학교 감독을 맡았던 정한균 감독의 얘기 확인해 보시죠. 자꾸 성룡이를 만나자 그러더래요. 제보자가. 예, 그래서 나는 혹시 어렸을 때 네가 라도 만진 거 아니냐? 그 어렸을 때는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도 없는데 제가 그 애를 만나면은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법정으로 투쟁을 하려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